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위대한 업적과 내부의 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FK 주니어가 트럼프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최고 선진 AI 칩을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좌파 인물입니다. CIA는 미국의 내부의 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한 트럼프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관해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브리핑을 하는 동안 케네디는 트럼프에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죠. 당신은 여기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중동에서 평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가운데 RFK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또한 민주당이 정부를 봉쇄하는 와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비전 덕분입니다. 저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네디는 정중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앞서 케네디 보건부 장관은 미국의 출산율 감소를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삼촌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 나라의 출산율은 3.5%였습니다. 지금은 1.6%입니다. 라고 케네디는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인구 대체율, 즉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입니다. 우리는 대체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케네디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서비스 센터 소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트럼프 아기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오즈는 농담을 건네며 아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작년에 우리는 360만 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이는 현재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아기 수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수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의 미국 어머니들에게 저렴한 출산보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에 맞서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임신, 더 건강한 아기, 그리고 더 많은 아름다운 미국 아이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업들이 임신을 위한 추가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이 새로운 출산 지원 옵션을 직원들에게 즉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IVF를 포함한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VF는 체외 수정을 말합니다. 체외 수정 IVF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전문화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불임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서 체외 수정을 포함한 모든 불임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방금 발표한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미국 가정에 생명의 기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취한 조치 중 가장 대담하고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0.75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트럼프의 출산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미국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제조업 의제 덕분에 회사의 최첨단 블랙웰 AI 칩을 미국 땅에서 최초로 생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10월 17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연설하고 이후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가 미국산 블랙웰 웨이퍼를 공동으로 대량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술과 산업정책 모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 비전입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자 기술 산업이기도 합니다.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에너지 정책 덕분에 해외에서 생산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에서 첨단 칩을 제조하기로 하는 결정이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의 목적은 연방 세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미국 영토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 약속과 법적인 문제를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은 수년 내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칩 제조 공장, 첨단 패키징 공장을 포함하여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슈퍼 컴퓨팅 시스템이 건설 및 설치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건설 규모가 전기 기술자, 용접공, 정밀 기술자 등 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에게 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가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좌익 NGO 민주당 복합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와 알렉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고 거듭 비난해 왔으며 심지어는 사기 및 부패 조직법에 따른 기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인 캐피털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보고서는 조지 소로스가 지원하는 환경운동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같은 단체들이 테러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선라이즈 운동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을 규탄하며 테러리즘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빈 하이퍼 노로지 회장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단체가 비폭력적인 행동주의에만 전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보단체에 대한 형사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IRS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RS는 미국의 국내 국세청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의회 선거국 재편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공화당의 선거구 재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 기부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현재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로스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픈 소사이티 액션 펀드는 2023년에 노 킹스 시위 데이터 및 통신을 관리하는 단체인 인디비저블에 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이후 소로스 재단은 인디비저블에 총 76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CIA라는 더 엄청난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절친이자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협정의 배경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1시간 분량의 흥미로운 인터뷰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위트코프와 쿠슈너는 카타르, 터키, 이집트 지도자들과 만나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위트코프는 CIA가 두 나라 모두에게 하루에 여러 번씩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 내용이 카타르와 터키, 이집트 대통령이 말한 내용과는 정반대였다고 밝혔습니다. CIA의 정보는 현실과 정반대였습니다. 위트코프가 이처럼 놀라운 공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CIA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에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투시 가바드 D&I 국장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관점에 대해서 이전에 주장한 것과 결합하면 CIA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행정부를 오도한 이 사례는 하마스의 사례를 넘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육상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를 마약 전쟁과 관련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약은 바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육로로도 막을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CIA의 비밀 작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CIA는 코케인 임포트 에이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위대한 수사기자 윌리엄 블룸이 작성한 기밀 해제된 역사적 기록에 대한 중요한 요약에 따르면 CIA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1996년 8월 샌호세 머큐리 뉴스는 CIA의 콘트라 부대와 로스앤젤레스 크랙 코카인 만연을 연결하는 장문의 기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게리 웹 기자는 1980년대 CIA가 니카라구아 좌파 정부에 대한 비밀 전쟁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머큐리 뉴스의 웹페이지는 관련 문서와 업데이트를 게재하여 하루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CI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약 밀매에 오랫동안 사실상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는 프랑스에서, 1950년대 초는 동남아시아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인도차이나에서,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호주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파나마에서, 1980년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마약 밀매를 했습니다. 미국인은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하지만 미국의 연방기관 특히 CIA와 FBI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내부의 적 CIA와 FBI의 개혁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